2026년 2월 대한민국 극장가를 사로잡은 영화가 있습니다. 왕과 사는 남자. 단종의 마지막 시간을 다룬 이 영화에는 한 사람이 악역으로 등장합니다. 유지태가 연기한 한명회입니다. 영화 속 한명회는 차갑고 냉정합니다. 단종을 유배 보내고 금성대군마저 제거하는 인물로 그려지죠. 세조는 화면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왜일까요? 장항준 감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력의 얼굴은 세조가 아니라 한명회다. 과연 실제 역사 속 한명회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영화 속 악역이 아니라 실제로 왕을 만들고 왕의 장인이 되었지만 죽어서도 평온하지 못했던 한 남자의 인생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두겠습니다. 영화에서 한명회는 이미 완성된 권력자로 등장합니다. 하지만 실제 그의 시작은 달랐습니다. 1415년 한명회가 태어납니다. 7개월 만에요. 칠삭둥이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임신 28주에서 30주 사이에 태어나면 인큐베이터가 필요합니다. 조선시대에는요. 인큐베이터도 항생제도 없습니다. 칠삭둥이가 살아남는다는 건 거의 기적이었죠. 기록에 따르면 한명회는 태어났을 때 사람 형체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살아남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자라면서 키가 크고 잘생겼다는 겁니다. 하지만 일찍 부모를 잃습니다. 불우한 소년 시절을 보냅니다. 한명회는 공부는 잘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계속 떨어집니다. 10년, 20년, 30년. 동료들은 하나둘 급제해서 출세하는데 그는 계속 낙방입니다. 1452년 그의 나이 37세. 겨우 얻은 관직이 경덕궁 직장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음직입니다. 집안 배경으로 얻은 말단 자리죠. 궁궐을 지키는 관리입니다. 조선시대의 음직으로 관직에 오르면 아무리 명망 있는 가문 출신이라도 평생 차별을 받았습니다. 승진도 어렵고 무시도 당했죠. 38세의 한명회는 사실상 백수나 다름없는 신세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어떻게 조선 최고 권력자가 됐는지입니다. 수양대군과의 만남 그 한마디. 영화 왕과 사는 남자에서 한명회는 이미 계유정난 이후의 인물로 등장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가 역사의 중심에 선 순간은 바로 계유정난 직전이었습니다. 한명회에게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권람. 권람이 한명회를 한 사람에게 소개합니다. 수양대군. 세종의 둘째 아들입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미 조카 단종이 왕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왕위 계승 서열에서 밀려난 사람이었죠. 당시 단종은 12살이었습니다. 어린 왕을 대신해 김종서, 황보인 같은 대신들이 권력을 쥐고 있었습니다. 한명회는 무사 30여 명을 직접 모아서 수양대군에게 추천합니다. 홍달손 같은 무사들이었죠. 친위대를 만들어준 겁니다. 어느 날 수양대군이 한명회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반대하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한명회가 답합니다. 작은 일도 때가 맞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물며 큰 일은 말할 것도 없죠. 순리에 맞게 움직이면 어떤 일이든 성공합니다. 계획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지금 의견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그만둘 필요 없습니다. 공께서 먼저 나서십시오. 그러면 따르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38세 궁지기가 왕자에게 쿠데타를 권한 겁니다. 이 장면이 바로 영화 제목과도 연결됩니다. 왕과 사는 남자. 영화에서는 단종과 어몽도의 관계를 그렸지만 실제 역사에서 왕과 사는 남자는 세조와 한명회였던 셈입니다. 1453년 10월 10일 밤 수양대군이 움직입니다. 먼저 김종서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명목은 인사였습니다. 김종서가 맞이하러 나옵니다. 그 순간 수양대군의 수하가 철퇴를 내려칩니다. 김종서는 그 자리에서 쓰러집니다. 같은 밤 황보인, 이양, 조국관 등 대신들도 제거됩니다. 하룻밤 사이에 조선의 권력 구도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이게 계유정난입니다. 한명회는 이 쿠데타의 핵심이었습니다. 무사들을 모았고
반대파 대신들의 정보를 수집했고 누구를 먼저 제거해야 하는지 작전을 짰습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 한명회가 없었다면 계유정난은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수양대군이 결단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한명회는 그 결단을 실행에 옮긴 사람이었죠. 결과는요. 정난공신 1등. 38세 말단 관리가 하룻밤 만에 조선 권력의 핵심이 됩니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시작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계유정난 이후 단종은 왕위에서 쫓겨나 영월로 유배됩니다. 그리고 그 유배지를 관리하는 것도 단종을 감시하는 것도 모두 한명회의 지시 아래 이루어졌습니다. 1455년 수양대군이 단종에게서 왕위를 넘겨받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선양이었지만 사실상 찬탈이었죠. 수양대군이 세조가 됩니다. 한명회는 좌익공신 1등에 오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인정한 건 아닙니다. 1456년 성삼문, 박팽년, 하의지, 이계, 유성원, 유흥부 6명이 단종 복위를 계획합니다. 사육신입니다. 계획은 이랬습니다. 명나라 사신 환영잔치에서 세조를 암살한다. 잔치에는 별검, 그러니까 왕을 호위하는 무사가 참석하는데 이때 거사를 일으키면 단종을 복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실패합니다. 김질이 밀고 했기 때문입니다. 김질의 장인 정창손이 세조에게 보고했고 그날 밤 전원 체포됩니다. 한명회는 사육신 처형에 적극 협조합니다. 성삼문은 세종이 아끼던 인재였습니다. 훈민정음 창제에 참여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거열형을 당합니다. 사지를 소나 말에 묶어 찢는 형벌입니다. 이 사건으로 70여 명이 죽거나 노비가 됩니다. 연좌제였습니다. 가족까지 벌을 받은 거죠. 영화 왕과 사는 남자에서 한명회가 차갑게 그려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단종을 유배 보낸 것도 단종을 돕려는 사람들을 제거한 것도 모두 한명회였으니까요.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세조 편에 서서 권력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어린 왕을 돕다가 목숨을 잃을 것인가. 세조는 한명회를 더욱 신뢰하게 됩니다. 나의 장량이라고 부릅니다. 한나라를 세운 유방의 책사 장량처럼 자신의 왕국을 세워준 사람이라는 뜻이죠. 한명회의 이력은 화려합니다. 정난공신 1등, 좌익공신 1등, 익대공신 1등, 좌리공신 1등. 4번의 1등 공신. 조선 역사상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이조판서, 병조판서를 거쳐 우의정, 좌의정, 영의정. 영의정만 3번 지냅니다. 1468년 세조가 죽습니다. 한명회는 세조의 유교에 따라 고명 대신이 됩니다. 어린 왕을 대신해 나라를 다스리는 자리입니다. 예종, 성종 시대에도 계속 국정을 운영합니다. 그리고 딸도 왕비로 보냅니다. 예종의 비장순왕후, 성종의 비공예왕후. 두 딸이 왕비입니다. 칠삭둥이가 38년을 실패한 남자가 왕의 장인이 된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인물보다 구조를 정리하면 훨씬 선명해집니다. 계유정난부터 한명회의 죽음까지 약 34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시간 동안 조선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수양대군은 왕이 됐습니다. 단종은 유배됐다가 결국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육신은 처형됐습니다. 한명회는 최고 권력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한명회는 왜 끝까지 권력을 놓지 못했을까요? 조선시대에 권력을 잡은 사람이 물러나는 방법은 2가지였습니다. 첫째, 스스로 내려놓는다. 둘째, 제거당한다. 한명회는 첫 번째를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권력을 잡은 방식 자체가 쿠데타였기 때문입니다. 계유정난으로 권력을 잡은 사람은 평생 경계해야 했습니다. 언제 누가 자신에게도 똑같은 일을 할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한명회는 끝까지 권력의 중심에 있어야 했습니다. 이게 바로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권력을 잡기 위해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은 그 권력 때문에 평생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압구정과 죽음 그리고 부관참시. 한명회는 한강 남쪽에 정자를 짓습니다. 압구정. 갈매기와 친하게 논다는 뜻입니다.
이 이름은 명나라 사신 예겸이 지어줬습니다. 중국 송나라 재상 한기의 고사에서 따온 겁니다. 마음속에 욕심을 없애고 갈매기와 논다는 의미죠. 은퇴 후 조용히 살겠다는 뜻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명나라 사신이 오자 한명에는 압구정에서 접대하겠다고 청합니다. 그것도 왕실 전용 용봉차일을 쳐서 화려하게 꾸미려 했죠. 용봉차일은 궁중에서만 쓰는 물건입니다. 성종이 거부합니다. 명나라 사신이 거기가 좋다고 하면 개나 소나 다 거기로 가서 백성들에게 민폐가 될 걸 왜 모르느냐. 정자에서 술 먹고 노는 게 아름다운 일이냐. 한명에는 불만을 표시합니다. 접대 장소를 옮긴 다음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가 아파서 접대에 안 가겠습니다. 신하들이 탄핵합니다. 지난번 접대 때는 안 간다고 안 했는데 이건 전하께 반항하는 겁니다. 성종이 말합니다. 예전에는 아내가 다 죽게 생겼는데도 명나라에 갔으면서 이번에는 별로 안 아픈데도 안 간다고? 속셈이 뻔하다. 직첩이 회수됩니다. 관직을 박탈당한 겁니다. 72세 노인의 오만이 화를 부른 거죠. 오늘날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은 이 정자에서 유래했습니다. 현재 압구정 현대아파트 단지 내에 압구정지라는 비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1487년 한명회가 죽습니다. 72세. 조선 최고 권력자의 마지막 치고는 평온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17년 후 1504년 연산군이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 알게 됩니다. 연산군의 어머니는 패비 윤씨입니다. 성종의 후궁들을 질투하다 폐위되고 1482년에 사약을 받았습니다. 연산군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자랐습니다. 뒤늦게 진실을 안 연산군은 복수를 시작합니다. 갑자사화입니다. 윤씨의 폐비와 사사에 관여한 모든 사람을 처벌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죽이고 이미 죽은 사람은 무덤을 파헤쳤습니다. 한명에도 폐비 윤씨 사사에 관여한 대신 중 하나였습니다. 1504년 한명회의 무덤이 파헤쳐집니다. 17년 된 시신입니다. 뼈만 남은 몸의 목이 잘립니다. 부관참시. 관을 쪼개고 시신을 베는 형벌입니다. 죽어서도 벌을 받은 겁니다. 나중에 중종 반정 이후 신원, 그러니까 복권되긴 합니다. 하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미 목이 잘린 뒤였습니다. 버려질 뻔한 칠삭둥이 38년을 실패한 남자. 그가 왕을 만들고 왕을 죽이고 왕비의 아버지가 됩니다. 4번의 1등 공신 영의정 3번, 3명의 왕을 보필했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성공한 인생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딸들은 요절하고 죽어서는 목이 잘립니다. 세조는 한명회를 나의 장량이라고 불렀습니다. 장량은 어떻게 됐을까요? 한나라를 세운 후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권력을 내려놓고 은둔하며 천수를 누렸죠. 한명회는요. 압구정을 지으며 은퇴를 꿈꿨지만 끝까지 권력을 놓지 못했습니다. 성종과 갈등을 빚었고 죽어서도 평온하지 못했습니다. 영화왕과 사는 남자에서 한명회는 악역입니다. 단종을 유배 보내고 반대파를 제거하는 냉혹한 권력자로 그려지죠. 실제 역사에서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들여다보면 한 가지가 보입니다. 한명회가 악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시대가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계유정난으로 권력을 잡은 순간 그의 인생은 이미 정해진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끝까지 권력을 지키지 못하면 제거당하는 구조. 물러나고 싶어도 물러날 수 없는 시스템. 역사는 결국 한 사람의 영웅담이라기보다 그 시대의 조건이 만든 선택의 기록입니다. 한명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성공이란 무엇인가? 권력을 잡는 것인가? 아니면 그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